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하고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하고요, 세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영재교육이고요. 그게 바로 인간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100%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 훌륭한 부모죠. 그런 부모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참 보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훌륭하게 태어난 아이들, 잠재력이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그 숨겨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노력,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와 관련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입니다. 왜 몇몇 엄마들은 자기 아이의 영재성 성장을 방해할까 합니다. 영재성이 막 성장해 나가고 잠재력이 막 성장해 나가는데 그거를 부모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자기 아이의 영재성이 성장하고 잠재력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개인적인 조급함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장을 자꾸 막는 거고 저해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 마음이. 그리고 또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영재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재성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차라리 아주 나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길로 성장을 잘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모님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영재성에 대해서 정말로 좀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로 이렇게 자기 아이의 영재성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부모들, 또 엄마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재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영재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재성이라는 게 또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영재성이 그냥 IQ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영재성의 영역 중에 상당한 부분이 IQ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IQ가 영재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데, 이 사회에서 이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IQ는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만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엄마들은 IQ가 좀 높으면 굉장히 교만한 엄마들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IQ가 높으니까 쟤는 우리 아이보다 IQ가 5점 낮으니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IQ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측정할 때 측정의 오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몇 점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보이지만, 그러나 수치로 몇 점 차이 난다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확한 정보예요. 부정확한 정보. 그래서 우리 아이는 IQ가 125인데 쟤는 IQ가 130이니까 쟤는 잘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쟤보다 5점이 떨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IQ 점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수학능력 시험 점수랑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또 수능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점수도요, 3점, 4점, 5점이 더 많다 그래서 걔는 합격하고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사실은 걔보다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조금 낮다는 것 뿐이죠. IQ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IQ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적인 측면, 예를 들면은 학습 동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영재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IQ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는요, 또 끈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과제 집착력, 끈기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재성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확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 보면은 아이가 조금 IQ 높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겸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IQ 이외의 것들도 많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성취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학업 성취, 가장 가깝게는 어리니까 학교에서 학업 성취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성취, 학업 성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 가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또 개인적인 성취,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하는 것, 그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영재성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도성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주도성.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도성이란 말이 뭐냐? 주도성.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요.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성. 여기서 주자라는 건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간다. 주도, 막 그런 말이거든요.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아이가 주인이 돼야 되죠.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의 그 모든 주인을 엄마가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거를 엄마가 잡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아니면 내 친구의 아이보다 뭐 옆에 같이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잘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밀린다, 좀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 아이를 끌고서 그냥 앞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자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엄마가 자꾸 그렇게 끌고 가면 갈수록 그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끄는 힘이 약해질 뿐이에요. 약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훌륭하신 그런 작가가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보면은 주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도성.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릴 때는 물론 아주 어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아이가 혼자 걸어갈 수 있고 혼자 자기 앞길을 할 때는 조금 엄마가 역할을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의 욕심은 자꾸 우리 아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고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중간밖에 못하고 우리 어디 갖다 놔도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끌고 어떻게든지 앞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힘으로 간 거지 그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엄마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이가 그때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해져서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때 가면은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런데 그때 가기 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주도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주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성. 이 주도성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엄마들이에요.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아이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엄마들이에요. 의사결정. 영재성이 성장하는 기회를 방해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 기회라고. 의사결정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아이는 어리니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엄마나 아빠보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죠. 뭐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아이가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의사결정할 기회가 자꾸 엄마한테 가 있는 거야. 모든 엄마가 예를 들면은 뭐 운동화를 산다. 아니면 무슨 뭐 구두를 산다. 옷을 산다. 그럴 때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다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것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어떤 아이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그 자기 배우자를 고르는 거를 부모가 다 골라줘요. 아니, 배우자를 고르는데 자기랑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을 선택하는데 부모가 다 골라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요? 그 의과대학이 뭐예요? 무슨 의과대학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와서 그래요. 모든 선택을 부모가 다 해줘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대학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요즘에 참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져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정말 의사결정의 기회를 절대 박탈해서는 안 되고요. 의사결정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를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린 왜 몇몇 엄마들은 자기 아이의 영재성 성장을 방해할까? 방해하는 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죠. 첫째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거를 잘 몰라서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도성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 주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끄는 그런 힘이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했다. 의사결정할 기회를 자꾸 박탈하면 아이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서투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영재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데는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모님들의 노력 중에는 때로는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힘든 일이 없어져요. 고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